세계의 중심,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전해드립니다. 왓더 뉴스 김은미입니다. 요즘 언론에 연일 보도되는 트럼프 대통령의 고집이 심상치 않습니다. 바이든 당선을 인정한 공화당 주지사를 맹비난하는 등 트럼프의 불복 행보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기어코 백악관에서 사단이 나는 거냐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이러다간 트럼프가 백악관 방을 안 내주고 버티게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왓더 뉴스, 오늘은 내년 1월 20일 대통령 취임식 날 진행될 이사 나가기와 이사 들어오기에 관한 얘기를 해보려 합니다. 왓더 뉴스 시작합니다. 전임 대통령의 이사 나가기와 후임 대통령의 이사 들어오기. 악동 트럼프가 꼭 아니더라도 5시간 안에 진행되는 백악관의 이사는 혼란 그 자체였습니다. 21년 동안 백악관 의전실장을 지내며 5번이나 백악관 이사를 주도했던 게리 월터스의 말에 따르면요. 대통령의 이사는 계획된 아수라장이라고 말합니다.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해오던 매뉴얼을 토대로 전임, 후임 두 가정의 동시이사는 5시간 만에 그야말로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일사불란하게 이루어지는데요. 이사는 전임과 후임 대통령 부부가 함께 취임식장으로 떠나는 순간에 시작해 새 대통령이 백악관 집에 도착했을 때는 마치 4년을 원래 살았던 것처럼 제대로 완벽하게 끝나 있어야 합니다. 아니, 일반 가정집 이사도 하루 왼종일이 걸리는데 이삿짐을 조금씩 미리 빼놓으면 좀 덜 복잡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한시라도 국정 공백을 방치하면 안 되는 의미로 짐을 미리 빼지 않기 때문에 혼란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케네디 전 대통령 취임 이전에는 백악관에 이런 공식적인 이사 지침이 따로 없었다고 해요. 케네디가 혼란을 겪고 나서 1963년 대통령 정권 인수법을 제정했습니다. 그럼 이 법이 제정되지 않았던 역대 대통령들의 이사는 어땠을까요? 1797년 미국의 제2대 대통령 존 애덤스는 차기 대통령인 토머스 제퍼슨이 부통령이던 시절 정치적 견해가 너무 다른 앙숙이었다고 합니다. 그 꼴 보기가 싫어 퇴임하기 이전에 이사를 나가버려서 국정 공백을 초래했던 적이 있고요. 많은 미국인들의 존경을 받는 제3대 대통령 토머스 제퍼슨은 임기가 끝났는데도 이사를 나가지 않아 후임인 제임스 메디슨 대통령과 6개월 이상을 함께 살며 2명의 대통령 시대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퇴임 후 노년에는 둘이 사이좋게 지낸 것으로 알려졌는데 어쨌든 앞의 경우는 삐쳐서 먼저 나간 것이고 뒤의 경우는 억울해서 계속 버텼던 거죠. 유명한 일화로 클린턴 행정부가 백악관을 비울 때 컴퓨터 키보드마다 W자를 뺐다는 얘기는 두고두고 회자가 됩니다. 내용인즉슨 부시 대통령이 취임식을 마치고 백악관에 입성했는데 비서실 몇 곳의 컴퓨터 키보드에 W 단추가 없었던 거예요. 클린턴 행정부가 다음 대통령인 조지 W 부시의 그 W를 없애버리는 얄궂은 장난을 친 거죠. 이 정도는 애교로 봐줄 만한 얘기입니다. 백악관을 나가는 쪽에서는 치부를 가릴 목적으로 또 새로 입주하는 쪽에서는 이 치부를 드러내고 싶어 안달이 나는데 그 과정에서 숱한 흑막이 전개되죠. 1960년 11월 선거에서 승리했던 민주당의 존 F 케네디 대통령 당선자는 공화당의 아이젠하워 대통령과 한 달 이상 지난 시점인 12월 8일에야 첫 만남을 가졌습니다. 여기서 잠깐, 대통령 당선인이 맞을까요? 당선자가 맞을까요? 한국에선 대통령 당선인이란 호칭을 두고도 논란이 있었어요.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당선자이던 시절에 인수위에서 최고 권력자가 된 사람에게 한자로 놈자라는 글자를 쓰는 건 불경스럽다며 사람 인자를 써야 한다고 우겼습니다. 당선자는 당선된 그 사람을 일컫는 개인에 대한 호칭인데 말이죠. 거의 모든 사람들에게 놈자는 광범위하게 쓰이고 있어요. 판매자, 합격자, 예정자, 후보자, 유권자,
너무 많죠. 그런데 그동안 써왔던 말을 대통령한테는 쓰지 말라고 하는 것 자체가 너무 권위주의적인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이유로 한국에서는 이미 당선인이라는 호칭이 관행화됐는데 어원을 따지면 당선자가 맞다는 거 짚고 가겠습니다. 얘기가 잠깐 옆으로 샜는데 아무튼 케네디 당선자의 인수인계팀은 12월 말이 되어서야 제대로 된 업무 인수를 할 수 있었어요. 아이젠하워 대통령 측에서는 젊고 개혁적인 케네디가 엄청나게 두려웠던 거죠. 당시 백악관은 트럭 400대 분량의 서류를 야밤에 반출하거나 폐기했다는 소문이 돌았고, 이 사단을 겪은 후 케네디 행정부는 대통령 정권 인수법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법도 그다지 순탄하지만은 않았어요. 심지어 같은 정당의 정권 간 수평 이동에도 문제가 많았죠. 1988년 선거에서 당선된 공화당의 아버지 부시 전 대통령은 같은 정당 소속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의 부통령이었습니다. 인수인계가 엄청 매끄러울 줄 알았는데 역사상 가장 지저분하고 시끄러웠던 사례로 꼽힙니다. 레이건 행정부의 백악관 관료들은 전 부통령이었으니까 자연스럽게 아버지 부시 행정부를 레이건 행정부 3기 정도로 생각했어요. 정권이 바뀌더라도 밥그릇을 유지할 거라 믿어 의심치 않았죠. 아버지 부시도 선거운동 과정에서 레이건 행정부의 도움을 받기 위한 여러 형태의 언지를 줬음에도 결과가 기대에 못 미치자 전면적인 물갈이를 해버립니다. 인수인계 과정이 순탄할 리 없었죠. 결국 레이건 백악관 관료들은 후임들에게 거의 아무런 자료를 넘겨주지 않고 나와버렸습니다. 아이젠하워 케네디 정권 인수 이후부터는 차라리 집권당이 바뀔 때 인수인계 작업이 오히려 순조로웠어요. 빌 클린턴과 아들 부시 행정부, 또 아들 부시와 오바마 행정부, 그리고 오바마와 트럼프 행정부 간에도 정권 이양 과정에서 새어나온 잡음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정당이 다르니 서로 눈치를 볼 게 많고 걸핏하면 소송을 걸기 때문에 차기 정권에 책 잡히지 않기 위해 성심성의껏 예우를 다했죠. 요즘은 아니겠지만 예전에 한국은 이사 나갈 때 벽지를 뜯고 시설을 훼손하는 잘못된 관행이 있었어요. 미국은 부동산 계약을 할 때 as is, 즉 있는 그대로 인수인계한다는 조항이 있는데요. 백악관은 해당되지 않나 봅니다. 새 행정부 출범 초기에 발생하는 인사와 총무, 절차 문제에서 벌어지는 시행착오는 모두 전임 관료의 심술이라고 봐도 될 정도였죠. 그래서 오바마는 이러한 소란을 방지하기 위해 정권 인수 작업을 대선이 끝난 후가 아니라 7월 전당대회에서 양당 후보가 확정된 이후에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법을 바꿨어요. 대선과 대통령 취임식 사이 73일 동안 백악관의 주요 업무를 인수인계하는 것은 상당한 물리적 한계가 따랐기 때문이죠. 연방정부는 군인과 공무원을 포함해 400만 명을 움직이는 조직이고 연간 4조 달러가 넘는 예산을 굴리는데 그 정점에 백악관이 위치해 있기 때문에 한치의 오차도 없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트럼프는 새 대통령 당선자를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대통령 인수위원회가 당선자의 직무 인수인계에 필요한 인적 물적 자원을 지원받으려면 연방 총무청이 허가를 해줘야 하는데 에밀리 머피 청장이 아직 대통령 당선자 지원 서류에 서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맡고 있는 거죠. 트럼프는 현재 엄청나게 많은 민형사상 소송에 걸려 있습니다. 퇴임 후 뉴욕 검찰을 포함해 자신이 기소된 모든 혐의에 대해 처벌받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을 받아내야 방을 빼겠다는 딜을 시도할 수도 있어요. 안전을 보장받지 않는다면 곳간 열쇠를 내주지 않겠다는 속내로 보입니다. 선거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소송을 벌이고 있지만 이것은 사실 퇴임 후 안전을 보장하라는 인질극이나 다름없어 보입니다. 평화적 정권 교체는 진정한 민주주의가 무엇인지를 증명하는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정권 인수가 가능하더라도 이번 인수인계는 오가는 것이 가장 빈약할 것으로 보입니다. 나가는 권력의 대접이 극진하면 들어오는 권력도 몸을 낮추는 게 인지상정인데 대접은 고사하고 트럼프가 순순히 제발로 걸어나갈지도 의문입니다. 왓더 뉴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 백악관 이사 이야기 2부가 이어집니다. 그럼 다시 만나요.